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상투자원의 자산운용부 팀장 김주훈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제 새롭게 시작해 볼 코너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셨던 종목들이나 그리고 포트 같은 것들 제가 상담해드리면서 사연 읽어드리고 상담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흐름을 잡아가면 좋을지, 이 종목의 전망이나 현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방사원님이 댓글 달아주신 내용인데, 안녕하세요. 댓글 신청해봅니다. 23일에 4월 23일 말씀하신 것 같아요. 4월 23일에 노루홀딩스가 올랐길래 매수를 했는데 오늘 26일에 아무 미동도 없이 노루홀딩스 우만 급등을 했습니다. 우선주는 도대체 무엇이고 우선주는 일반주와 비슷한 변동성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루홀딩스의 전망을 여쭤보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노루홀딩스 일단 차트를 보자면 이제 질문자님께서 작성해 주셨던 시점의 주가가 4월 23일 금요일이죠. 이때 금요일은 일단 시가 4%에서 시작해서 고가 18%까지 윗꼬리를 크게 남기고 매물 때문에 결국 크게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마감이 됐었고, 그 후에 뭐 26일, 27일 그리고 지금 5월 6일까지 일정 부분 수준 이상으로 이제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는 큰 이 완전한 윗구간은 아니라 그냥 크게 빠지거나 크게 내렸던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일단 보입니다. 그럼 노루홀딩스 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일 매수에 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예, 그냥 끝도 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데, 관련주들 해서 전망은 뭐 일단 마지막에 밝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아까 전에 물어보셨던 보통주, 우선주의 차이점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보통주 제가 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다. 큰 차이점은 일단 이래요. 우선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일단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주식은 지분이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내가 회사의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뭐 지분이 많으면 대주주라고 하죠. 그래서 주주총회라고 하는 뭐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모여서 그 회사의 경영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날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연말 결산을 하고 나서 이제 한 번 있고요. 중간에도 한 번 6월달, 7월달도 한 번 있는 경우가 보통 있는데, 보통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있는 이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경영 방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분이 있는 것만큼 반대 의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A라는 회사에 지분을 50%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회사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나의 결정이 이 회사의 경영 방침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반대하면 이 회사가 하고 싶은 사업도 못하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만큼, 즉 지분율만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내 권리를 행사할 수, 반대할 수도 있고 회사의 경영 방침에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는 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주는 이 의결권이 있어서 주주총회에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전혀 없다. 우선주의 지분율이 100%건 50%건 간에 내가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경영 방침에 대해서 일절 관여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으로는 변동성이 적다. 여기는 변동성이 크다. 보통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주식을 보통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주 같은 경우는 발행 주식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 돌아다니는 유통 주식수들을 말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주식의 종목의 변동성이 작다고 해야겠네요. 종목 변동성이 적다. 자, 그래서 종목 변동성이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루홀딩스를 보시면, 노루홀딩스 자체는 물론 일단 현재 테마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락이 좀 큰 편이네요. 원래 테마주인 만큼. 보시다시피 일단 뭐 거래량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280만 주 나온 날도 있고, 거래량이 되게 많죠. 100만 주 이상 터진 날, 뭐 이렇게 다 85만 주 나온 날, 22만 주 나온 날, 거래량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단위가 100만 주이거나 몇십만 주잖아요. 그런데 이 노루홀딩스 우를 보시면 거래량이 매우 작죠. 14만 1000 여기도 똑같네요. 6만 6천, 10만 5천 주 거래량, 9만 8천 주. 이렇게 차트적인 부분이나 이제 그런 물량적인 부분을 보자면, 보통주는 시장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주식 대부분의 수량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관련 종목으로 해서 노루홀딩스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우선주인 이 노루홀딩스 우 같은 경우에는 주식 수가 별로 많지 않아요. 우선 주식의 수가 보통 주식 수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많지가 않고 매우 작은 거래량만 발생한다. 거래가 아무리 활발하게 돼도. 그래서 우선주 수량이 워낙 작다 보니까 우선주 주식의 또 특징은 종목의 변동성이, 발행 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종목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굉장히 작은 수량만으로도 이렇게 크게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상한가를 가더라도 거래량이 막 몇백만 주가 터져야 상한가를 갈 수가 있는데, 이런 주식들은 고작 20만 주만 거래가 돼도 상한가를 갈 수 있다. 즉 매우 작은 거래량으로 종목 변동성을 크게 만들 수 있다 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보통주는 반대로 주식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종목 변동성이 작고, 거래량이 아무리 많이 터져도 어느 정도 일부 큰 등락률이 있어도 작은 걸로 크게 말아 올리거나 크게 상승시키거나 작게 만들 수는 없다, 하락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번외적으로 봐자면 큰 특징들은 이렇게 나눠지고, 우선적으로 번외적으로 보면 자녀 재산에 대한 배분 우선권이 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회사가 예를 들어서 망하거나 청산하게 됐을 경우에 우선주를 가진 사람들한테 일단 우선적으로 남은 회사에 남은 뭐 부채나 이런 걸 다 재워놔서 뭐 회사가 남은 재산에 대해서 우선주를 가지신 분들이 그 회사의 청산 금액을 일부 가져갈 수 있게끔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주가 후순위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는 크게 알아두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서 먼저 나눠서 설명을 하자면,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일단 이게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뭐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보통주는 종목 변동성이 매우 작다. 왜냐하면 발행 주식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선주는 발행 주식수가 워낙 적어서 종목 변동성이 아주 크게 나온다. 거래량이 작음에도 종목 변동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일단 해답을 드린 것 같고, 자, 두 번째 질문인 로드홀딩스 우에 대한 전망을 보자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주식이 뭐와 관련된 주식인가, 어떤 테마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소형주라고 한다면 테마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중점적으로 보셔야 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대형주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업황을 따라가는가, 예를 들어서 뭐 철강 관련된 종목인 건가, 혹은 뭐 2차전지 소재나 부품과 관련된 종목인가, 이런 식으로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노르홀딩스 우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이기 때문에, 일단 이 테마를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대부분 분들이 아시겠지만, 노르홀딩스 우는 윤석열 관련 정치 테마주입니다. 윤석열님 관련 정치 테마주이고요. 정치 테마주의 특성, 등락이 매우 심하다. 인맥, 그리고 인맥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그리고 뭐 지연, 학연, 이런 식으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좀 불분명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주들이 새롭게 편입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어떤 실체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테마주도 있는 특성들이니까 일단 생략하더라도, 사실 인맥이나 정책적인 거나 지연이거나 학연이거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의 테마주가 뭐 서울대, 그분이 서울대를 나왔는데 그 회사의 어떤 대표가 서울대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그분의 어떤 다른 분의 정치 테마주로 연결될 수가 있고요. 또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 정치 테마주가 안 돼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인맥, 정책, 지연, 학연적으로 엮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불분명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실체가 조금 없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관련주들이 새롭게 편입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 주식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도 뭐 어떤 지연이나 학연으로 인해서 이 어떤 분이랑 동문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게 갑자기 정치 테마주가 될 수도 있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동문이 아니더라, 이렇게 소식이 날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에서 편입해서 갑자기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한번 정치 테마주가 됐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정치 테마주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셔서 일단 진행을 하셔야겠고요. 노르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의 대장 중에 하나인 건데, 자, 일단 매수하신 노르홀딩스를 보겠습니다. 자, 정치 테마주로 아마 편입됐던 시기가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던 요 시기부터일 거예요. 예, 요 시기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일단 정치 테마주를 보실 때는 묶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윤석열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분류를 하셔서 전부 다 한 칸에 볼 수 있도록 내가 HTS나 MTS에 분류를 해놔서 딱 작성을 해 놓으시고, 관심을 추가를 해 놓으시고, 그 관련된 정치 테마들이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하락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테마를 타고 있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자, 일단 노르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묶음으로, 정치 테마주는 묶음으로 봐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전망을 본다고 한다면 아직 정치 테마주는 끝난 테마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4월 23일에 매수를 하셨던 단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일단 현재는 홀딩을 해보실 수 있는 구간이고요. 여기서 만약 매수가 이 부분이라 생각했을 때 현재 크게 하락을 한 기조는 아니에요. 뭔가 이탈을 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유지를 해보실 수는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14,000원 정도, 요 정도를 이탈을 한다면, 종가로 이탈을 한다면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좀 마음 편하실 것 같고요. 이탈을 하지 않고 계속 등록을 한다면 그건 지켜봐 주시고, 추후에 16,000원 정도를 돌파했을 때, 그럴 때는 고가인 17,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아가시면서 한번 봐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 자체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끝나가거나 이어지는 흐름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관련 정보도 꼭 묶어서 항상 분류를 해 놓으셔서 매일매일 관찰하시고 보시면서 제가 말했던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14,000원 라인 종가로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는 걸로 권고를 해드리고, 14,000원 이탈 없이 간다고 한다면 15,000원 일단 1차적인 목표가 보시고 그 이후에 17,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기본적이면서 되게 간단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한 자도 허투루 보지 마시고 꼭 머릿속에 꼭꼭 새겨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정치 테마주에 관심을 있게 보셨다면 이번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기상투자자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항상 꾹 눌러주시면 좋은 소식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 정보를 부탁해 시간에 자산운용부 팀장 김주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